자, 그럼 계속 정괄선 사이거리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유형 문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192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도 두 문제 정도 풀고 나머지는 싹 다 가져도 되겠어요. 어떤 걸로 할까? 좋아. 1127번이랑 체크해놓으세요. 1129번 숙제로 되겠습니다. 터프 문제. 일단 1127번 시작하세요. 직선이 감춰져 있고 그런 그거 때문에 이제 A, B라는 문자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힌트들, 정보들이 다 문제 안에 있으니까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를 놔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풀게 될 그 칠판에 적힐 내용들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야. 또 이제 이런 직선 보면 선생님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저렇게 생긴 직선을 보면 아, X절편, Y절편이 각각 A하고 B구나. 그런 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눈치를 챘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X에 0 넣어보고 Y에 0 넣어봐서 X절편하고 Y절편이 누구인지를 직접 찾아야 될 거고 시간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모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유리하긴 하겠지. 조금씩 실력을 늘려나가려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때 풀어내는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지금이야. 선생님의 설명만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 말고. 자, 일단은 멈춥시다. 또 부족했겠지만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그림부터 한번 그리려고. 당연히 그림 예쁘게 그릴 수 없겠죠. A, B가 누군지 알고 예쁘게 그릴까? 못 그려.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자, 갑니다. 이 직선 직선의 모양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대답할 수 있다고 했지. 아닌 친구들은 Y에 0 넣어. Y에 0 넣는 건 X절편 구하겠다는 얘기야. Y에 0 넣었을 때 X절편을 구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하다 보면 X절편이 A가 되고 Y절편이 B가 된다는 사실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럼 X절편 A하고 B인 거 Y절편 B고 알면 뭐합니까? 어차피 못 구하는 거잖아. A, B가 누군지 알고 몰라. 그런데 선생님이 언제 정확하게 그리지? 대충 그리자고. A, B가 양수래. 그럼 X절편 A는
한 이쯤에 있지 않겠어? A, 0이라는 점. y절편 b도 이쯤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확하지 않아. 선생님은 정확하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야. 몰라 나도. 이렇게 그려진 직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에서 하는 얘기 잘 들어. 교재랑 잘 비교해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이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다시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잖아. 문제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야. 지금 그려낸 노란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다행이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나서야 아, 그 얘기였구나 하고 이제 뒤늦게 이해한 친구들은 좀 아쉬운 거고, 같은 문장을 읽고 같은 우리나라말 문장 해석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힌트 하나 이제 이용할 준비 됐지? 넓이가 8이라고 했던가? 삼각형 넓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 혹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넓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밑변 A, 높이 B, A 곱하기 B 나누기 2가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건데, 이 넓이가 8이라면 그럼 우리 믿고 기다리자. 이거 분명히 언젠가 쓸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기다립시다. 힌트 괜히 주는 거 써물자 없다고 그랬지?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하나 더 준비할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 지금 그려낸 저 노란 직선하고 원점까지의 거리가 여기부터 지금 그려낸 직선까지의 이 거리가, 혹시 또 이것도 이제서야 눈치챈 사람 있나? 똑같은 문제 읽고 하고 있는데 눈치 지금 챈 사람 있으면 아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저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도움을 받을 만해. 분명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외우고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외우고 있는데 뭔가 직선이 좀 모양이 거지 같잖아. 이런 건 선생님의 도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수 같은 게 걸리적 거리면 이거 동시에 없애려고 양변에 여기에 A, B를 동시에 곱하면 되겠지? 정리할게. A, B 곱하면 A 약분돼서 BX, A, B 곱하면 B 약분되고 AY, A, B 곱하면 A, B 일반형으로 넘길 거니까 우리 요 정도 암산해놓자. 아마 이게 좀 더 편할걸요? 이게 좀 더 편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거 썸으로 알려준 건가? 응? 이거 썸으로 알려준 것 같은데? 한 번 더 적어야지. 그럼 이제 얘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였냐? 이 직선부터, 노란 직선부터 원점까지의 거리였으니까 좀 줄여서 적을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식 갑시다. 루트 x의 계수와 y의 계수 제곱해서 더해보니까 b제곱 더하기 a제곱이겠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적을게. 분의 절대값 x의 계수 곱하기 x좌표, y의 계수 곱하기 y좌표니까 0, 0. 안 적어도 되겠네? 그럼 이것만 적으면 되겠네요? 상수항만? 그리고 그 거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 거리가 4라고 그랬어. 됐죠? 그럼 얘들아, 이것도 암산할게. 분자 쪽 16 될 거고, 분자 쪽 16하고 4 약분하면 여기 4 남을 거고, 그게 1이 돼야 되니까 분모가 4가 돼야 되는 거네. 선생님 암산은 한데 왜 암산이 잘 안 되냐? 그래서 선생님 암산이 틀렸다면 말해주세요.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16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얘가 16이 돼야 루트 16은 4가 되고 4분의 16 계산해서 4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것도 뭐지? 이것도 곱셈공식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려나? 이게 어김없어. 그냥 진짜 그러네. 이거 두 개 가지고 FLB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완전 제곱식 변형으로 찾자. 그럼 A제 더하기 B제가 16이었고 AB가 16이었으니까 16 더하기 32, 16 더하기 32니까 48인가요? 따라서 A, B가 양수였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바보. A 플러스 B는 그냥 루트 48. 루트 48이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자, 필기하십시다. 그리고 문제 계속 선생님한테 배워 나가는 게 이런 거야. 단순히 뭐 공식하고 이런 개념 같은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를 보고 처음에 접근하는 요령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 내용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갭을 점점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런 갭이 줄어들 수 있게. 어차피 선생님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잖아. 물론 조금씩은 발전하겠지. 선생님은 그래도 계속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발전될 그런 단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정말 더 늘 거야. 여러분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실력이 좋아질 학생들이고. 지금도 고집만 부리지 말고 잘 들어봐. 선생님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넓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난 넓이 쓰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전과시서 세이거를 쓰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전과시서 세이거를 쓴 겁니다. 문제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막 갑자기 생각해서 푸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준 정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게 나중에 문제가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풀기 전부터 믿고 계셔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죠.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거 좀 세부적인 스킬은 이런 것은 점과시서 세거리를 쓰긴 써야겠는데, 그래서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놓긴 해야겠는데, 이대로 놓고 그냥 식을 세우기에는 식이 뭐 엄청나게 복잡해질 거라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x와 y의 개수를 분자 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최소 공개수 곱해서. 최소 공개수가 a 곱하기 b였을 테니까. 필기 안에 다 풀이하는 과정,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정리만 잘 해주십시오. 계속 말하지만 혹시 선생님이 여기까지 쓰고 있던 이 과정이 선생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무리가 된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무리해서 보라고 하지 않아. 그 친구는 언제든지 이 문제 나오면 풀어낼 수 있을 친구들이니까.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하고 넘어간다고 했지? 1130번으로 해볼게요. 꺾어지만 자신감을 갖고 한번 덤벼봐. 문제가 준 정보 하나씩 천천히 이용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 수업이 먹히고 있다면 그 1130번의 첫 번째 줄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일정한 점 A, 그 일정한 점 A가 바로 정점이었겠죠. 정점. 똑같은 말이야. 해봤자 선생님은 똑같은 말이야. 첫 번째 줄에 나 있는 직선 못 그릴 거야. 왜? K 때문에. K가 누군 줄 알고 그려. 못 그려. 그런데 못 그린다고만 말하는 학생들 되지 말라고. 분명히 못 그린 건 맞지만 적어도 선생님 저는 이거 한 점 찾을 수 있어요. K 때문에 못 그리지만 K랑 관계없는 점은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점이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지문이라든가 문장을 읽고 찾아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수학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높아지는 거 없어. 더군다나 수학이라는 과목은. 생각을 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자.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선생님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일 거야. 좋은 뜻일 거야. 긍정적인 신호일 겁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거의 고1 과정이 끝났는데 이게 도저히 뭐 내가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1년을 낭비한 거겠지. 적어도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시간 있잖아. 그거
허투루 생각하지 마, 제발. 선생님 보기에는 다 지금 열심히들 풀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선생님 속이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푸는 척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지 마. 안 풀려도 좋지만 당장은 막혀도 좋으니까 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세요. 그것만이 성적 올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 며칠 전에 선생님 친구 죽었다는 얘기 했었나? 선생님 친구 죽었거든. 갑자기. 분명히 작년 늦가을까지 골프장을 같이 가서 골프를 치고 즐겁게 얘기 나누고 그랬던 대학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 뭐 암에 걸렸대. 수술할 수 없는 혈액암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 여러분들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인성이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약간 자뻑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많아. 너희들도 나중에 크면 뭐 다 친한 친구들일 수는 없을 거야.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때 잘 어울렸던 친구들이 평생 가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지금 자주 만나는 친구들인데, 선생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 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친구, 친한 친구랑 이제 갔더니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못 보던 친구들까지. 선생님이 처음에 입학을 학부로 해가지고 선생님 과 동기가 120명이 학교에 많지. 남자애들 한 80명, 여자애들 한 40명 정도 됐었나? 그리고 지금 만나는 대학 친구는 그거에 비하면 택도 없이 부족하면 한 6명 정도 만나고 있어. 근데 갔더니 한 10명만 와 있더라. 되게 반갑더라고. 근데 그 중에 친구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친구라고 소문난 애인데 지금 삼성 반도체에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잘 나가긴 잘 나가죠. 돈을 많이 벌 테니까. 혹시 부모님 중에 삼성 다니고 있는 분 있으면 뭐 알겠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은 정말 엄청난 기업이야. 연봉도 기본적으로 세고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때 기준으로 하면 아마 직책이 차장 정도 될 거고, 뭐 삼성 내에서는 CL1, 2, 3라는 그 이름이 있지만 일반적인 이름으로 차장이야. 차장 연봉이 아마 2억 정도 된다. 많이 벌지. 근데 더 엄청난 건 뭐냐면 PS라고 해서 그 자기가 소속된 계열사의 그의 성과 있지. 그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줘. 근데 반도체가 얼마나 잘 나가, 삼성이. 그냥 무조건 최대치. 최대치가 연봉이 50%거든. 그게 12월 31일 날 통장으로 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그 친구는 PS가 1억이 되는 거야. 성과급으로.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친구가 돈을 잘 버니까 애들도 많이 낳고 싶었나? 애가 4명이거든. 첫째가 이번에 대학을 가. 근데 돈을 잘 버니까 애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겠어. 집이 연신내 쪽인데, 연신내면 꽤 먼 동네인데 애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대치동 오픈한 거야. 물론 친구 욕심보다는 그 친구의 와이프가 이제 욕심을 내서 그렇게 대치동에서만 막 굴리고 해가지고 겨울에는 또 윈터스쿨 보내고 기숙학원 보내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 걔 친구가 좀 말을 재밌게 하는 친구라. 물론 나쁜 대학은 아니야. 상명대를 갔대. 상명대 컴퓨터공학과인가? 근데 이제 친구 딴에는 좀 이렇게 성에 차는 건 아닌 거지. 선생님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알고 있지? 선생님 고대 나왔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다 고대 친구들이니까 자기 자식도 그 이상의 대학을 가길 바랬던 건데
가만히 있었던 거는 낙도 아니고 투자를 한 거잖아.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재밌게 말하는 친구다 보니까 죽여버리고 싶다 자기 애인데 그래서 하루는 앉혀놓고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너 지금까지 투자한 거 아까우니까 재수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저는 공부랑 연이 없는 것 같다고. 그냥 지금 있는 과에 컴퓨터공학과도 성적에 맞춰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고 그대로 할 거래. 그대로 하다가 그냥 알아서 먹고 살 거니까 공부 더 시키지 말라고. 그래놓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제 내가 학원 강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 냅둬야지. 그거 대치동 간 거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 거냐고. 여기 얘기해줬어. 대치동에서 1타 강사든 1타에 준하는 뭐 1.5타든 2타든 걔네들한테 배워봤자 네 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걔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뭐 갑자기 친구 죽은 얘기 생각나서 어쩌다 하게 됐는데 선생님 지금 이 칠판 앞에 있는 내가 지난번에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수업을 못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선생님한테 심각하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줄 만한 수업을 내가 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럼 그 이후의 책임은 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야.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듣고 아무리 비싼 돈을 내면서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스스로 챙겨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놀랍더라고. 같은 학원 생활하는 사람인데 대치동 쪽에서 그렇게 어떤 학원비가 비싼지는 처음 알았네. 그 대학 친구 고3 때 수능 보기 한 4개월, 5개월 전까지 한 달에 들어갔던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였대. 장난 아니고. 근데 생각을 해봐. 그 친구가 연봉 2억에 피해서 1억까지 하면 3억이야. 3억인데 세금 같은 거 다 떼면 기껏해 한 2억 초중반 될 거거든. 초반 정도 되겠다. 그럼 2억 초반인데 그거에 2억 초반이 얼마야? 한 달에 2천 정도 번다고 할까? 그 중에 1,500만 원을 아들한테 투자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원하는 만큼의 대학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아쉬웠던 거겠지. 그래서 그러더라고. 첫째 안 됐으니까 둘째한테 희망 걸어가야겠다. 또 대치동 보낼 거를. 대신 보내는 건 좋은데 애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던가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라고. 그리고 결과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 뭐 걔가 잘 알아서 키우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할게. 뭐 컨디션 때문에 가끔씩 문제 풀다 실수하고 그러지만 그런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도 수업 연구하고 교재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알아갈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에 맞는 노력을 집에서 하라고.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 그때 좀 길어졌지만 가보자 이제. K랑 관계없는 점이래. 자 아까 이미 문제는 다 읽었는데 좀 거짓말할까? 선생님 문제 안 읽었어. K랑 관계없는 점부터 먼저 찾아놓고 봐야 되겠어. 그래서 항등식 준비를 할 겁니다. K 들고 있는 녀석 XK와 마이너스 YK와 플러스 1K 그리고 K 없는 녀석이 1X와 3Y와 마이너스 15 이러면 이제 보이는 거지. 아 진짜 K랑 관계없는 점이 있긴 있겠다. 어떤 점? 얘하고 얘를 둘 다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점이면 K가 뭐가 되거나 결국에 좌변도 우변처럼 0 더하기 0이 될 거다. 선생님이 암산할게. 4y가 16이니까 y가 4네요. y가 4면 x가 3인가요? 따라서 정점은 정말 이 문제는 K랑 관계없는 점이니까 말하다 까먹었다. 3,4 3,4 정점은 3,4 무조건 이 직선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반드시 3,4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의 이름이 A였던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 가자고. 그 A와 주어진 직선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천천히 출발하면 되겠네? EX-Y 플러스 M. 얘하고 얘 사이 거리, 그림 대충 그려줄게.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이 직선도 대충 그렸어.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하고 얘까지의 거리가 루트 5라잖아. 이게 이 거리가 루트 5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워도 되지? 뭐 그런 뜻이야. 전거직선 사이 거리를 풀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가자. 전거직선 사이 거리를 의미하는 D는 루트 공식 확실하게 외우자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5분의 절대값 3, 2, 6 4, 마 1, 마 3 상수항 더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루트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한 번만 더 적으면 거의 정답 근처까지 가겠는데, 분자 계산하는 게 뭐예요? 2 플러스 m인가? 절대값 2 플러스 m이 루트 5는 우변으로 넘겨버리자. 이렇게 끝났지 뭐. 다들 알고 있잖아. 이런 것도 한번 좀 선생님한테 배워봐. 절대값 붙이는 숫자가 5가 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거나. 그래서 정답, 최종 정답 2 플러스 m이 5라서 절대값 5가 5라고 표현했거나, 아니면 2 플러스 m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5가 되거나. 다시, 절대값 붙은 숫자가 5가 되는 경우는 진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절대값 5와 절대값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숫자가 5일 때와 마이너스 5일 때. 그래서 m은 3이 되시던가 아니면 m이 마7이 되시던가 라는 얘기였겠죠. 그 m값들의 합이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였겠죠. 자, 부족한 부분들 잘 내고 넣으시고 넘겨서 다음 문제부터 준비합시다. 필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잘해. 이 작년 늦가을 언제였지? 10월 말쯤이었으니까. 11, 12, 그렇게 건강하던 놈이 갑자기 4개월 만에 혈액암 같은 거 이상한 이런 병명 붙어가지고 죽은 거야. 마음이 아픈 거지. 평소에도 건강검진 잘 받아야 되는 거긴 한데, 갑자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40대 초중반 정도 되거든. 부모님들은 아마 그보다 좀 더 위쪽 연배실 테니까 건강관리 잘하라고 좀 조언해드리고, 뭐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 필기 다 하셨으면 19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뭐 해볼까? 이것도 한 문제만, 유형별로 한 문제만 풀어주고 나머지 과제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생 좀 해서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은 지금 뭐랑 할 거냐면요. 그래도 제일 밑에 있는 게 어려운 문제겠지? 한번 해보자. 1134번 도전해봐. 이 문제도 선생님만이 알고 있는 별다른 뭔가 특별한 스페셜한 방법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문제에 필요한 걸 끄집어다 쓸 거거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하십시오. 충분히. 친구한테 그 얘기도 했다. 야, 상명대면 나쁜 대학 아니다. 네가 고대 나왔다 해서 무조건 고대 이상의 대학만 좋은 거 아니다. 요새 가르치는 제자들 보면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는 친구들이 더 많다. 그랬지. 근데 뭐 걔는 안 되더라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걔 아들도 선생님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것 같아. 아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들로 취직해.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엔 그거잖아. 남들보다 모르게 아무 모르겠구나.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 진짜 이유가 그거야. 남들보다 기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막 핑계 삼아 얘기하지. 서울대 나와도 요새 실직자들 많다던데요. 취직 못한 사람들 많던데요. 그래도 서울대가 취직 잘하지. 서울대가 힘들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겠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걸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고, 내가 아직까지 뭘 할지 모르겠어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지. 그런 친구들 공부하는 이유 말해줄게.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친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어떤 수단이,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데도 좋은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 자, 시작해볼게요. 자꾸 여러분들 푸는데 딴소리 해가지고 방해가 되고 있나 보다. 뭔 얘기하고 있냐면, 이 녀석이 교점을 그래서 선생님 벌써 문제 끊었어. 이번에도 거짓말. 사실은 문제 끝까지 다 봤는데 안 본 것처럼 거짓말 하자. 아니, 교점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점부터 찾으려고. 이건 또 선생님이 암산으로 갈게. y가 4, y가 4, 2,4인가? 2,4 맞는 것 같다? 그 교점을 지나고 1,2에서의 거리가 1인, 이건 좀 한 번에 문제를 길게 봐야겠네. 이 교점을 지나면서, 그래서 얘들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문제가. 참, 진짜. 다시, 이 교점을 지나면서 몇 컴마 몇 가지의 거리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만들려고. 만드는 거 이거 나만 할 수 있나? 아닐걸?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고 복습 제대로 한 친구들이라면 이거 못 만들 리 없어. 2,4 지나는 직선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기울기는 모르니까 냅두면 되잖아. 저 기울기 선생님이 M이라고 표현한 자리에 마음에 안 들면 A라고 쓰세요. K라고 쓰던가. 어쨌든 2,4를 지나는 직선이 저렇게 생겼어. 그럼 문제 한번 그대로 베껴볼게. 그렇게 2,4를 지나는 이 직선이, 이 녀석이 1,2하고 떨어진 거리가
문제에서 1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어떤 두 직선 주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1,2하고 떨어진 거리 얘와 얘 사이 거리가 1이라는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면 당연히 뭐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주면 되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쓸게요. 그러려면 일반형이 필요해서 살짝 모양 바꿔도 되겠지 얘들아? mx y도 넘기자. 마이너스 y 상수항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4. 한 번만 더 강조할게. 선생님이라서 내가 이렇게만 선생님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고 싶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려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식은 이런 모양의 직선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직선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부터 1,2까지의 거리 d 구할 준비할게요. 문제 있다고 쫄지 말자.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1 곱하기 m 마이너스 1 곱하기 2 더하기 상수항 여기서도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선생님은 이렇게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 어린 여러분들은 이거 하는 거 껄끄러워해. 아예 하지도 않은 친구들 많을 거야. 왜? 자꾸 뭔가 풀고는 있는데 식이 이상하게 전개된 거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대한 힌트 나왔으면 그거 써야 돼. 무조건 써봐야 됩니다. 이게 1이 된다는 내용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까?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2니까 2 마이너스 m이라고 적을까? 그게 루트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풀면 되겠네. 푸는 방법 이런 것들도 선생님한테 좀 배워나가자. 절대값이랑 제곱근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양변 제곱 양변 제곱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 없을걸요? 그래서 간다. 좌변 2-m 제곱하면 4-4m 플러스 m제곱이 될 테고 우변을 제곱하면 제곱은 그냥 벗기면 되는 거겠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넘기면 m은 4분의 3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찾는 게 m값이었나? m값 찾는 게 아니네. 아니 문제 마무리가 덜 됐네요. 진짜. 어쨌든 현재까지 푼 거 정리할게요. 자, 필기 나중에 하자. 필기 나중에 합시다.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위해서 교점 미리 찾았고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든다고 해서 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얘까지의 거리가 1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조건을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낸 직선에서 유일하게 몰랐던 그 기울기 찾아낸 거야. 그래서 저희랑 같이 연결 잘해. y는 n자리에 4분의 3 x-2 플러스 4였던 거니까 이게 정답이거든. 근데 이 정답을 아니 문제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네. 문제에서는 이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10은 0이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봐.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일단 이거 분수부터 좀 없애자. 양변에 4배 할게요. 4배? 아니 이렇게만 냅둬도 되는 걸 굳이 꼭 그렇게 물어본다. 그럼 4배. 그럼 이거 없어졌으니까 3x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도 4배 16에다가 그럼 이거 항상 10이니까 4y만 넘기면 끝나겠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0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필 그렇게 묻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깔끔한 정답이지 사실은. 굳이 여기까지 와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왔네요. 그래서 문제가 말했던 A와 B는 각각 3과 마이너스 4다. 곱을 물어봤으니 1번이 정답이었나요? 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필기 한 번만 더 하자. 할 준비합시다. 필기 먼저 하시죠. 필기 먼저. 결국엔 빨간색이 또 박살났네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먹는 거 아니야? 자, 노트 꺼내서 간단히 또 필기합시다. 별 내용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하다는 건 그거겠지?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을 거야. 선생님 마음대로 필기할 거다. 교재처럼 안 할 거야.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부르고 이 직선의 이름을 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해.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얘들아. 뭐 별로 어렵지 않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직선에 있는 각각의 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나오는 최단 거리, 수직거리 말하는 거겠지. 이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의구심을 가져봐. 그럼 평행하지 않으면 D가 없는 건가? 맞습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D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은 D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애는 우기겠지? 이거겠네요. 수직이니까. 근데 여기가 수직이 안 될 거거든? 그럼 이쪽 수직해야 되나요? 그럼 여기가 수직이 안 돼. 그리고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거리를 구하냐에 따라 거리가 다 달라. 이런 건 거리가 없는 거야. 직선들끼리 거리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 이거 아니면 절대 없어. 평행관계가 아닌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그 문제 잘못 나온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올 리도 없겠지만.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처럼 또 다른 공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들어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이것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바꿔서 할 겁니다. 어떻게 주면 되냐? 첫 번째, L 위에 있는 한 점 찾으세요. 아무거나. 어떤 친구들은 요점 찾겠지. 어떤 친구들은 요점 찾겠죠. 어떤 친구들은 요점, 어떤 친구들은 요점 찾겠지. 그리고 그렇게 찾은 그 아무거나 한 점이랑 그 찾은 한 점하고 남아있는 직선 M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필기 여기까지만 하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 잘 봐. 여기 y는 x 플러스 1이 있어. 여기는 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 말이 어떤 말이냐?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직선 찾아라. 정해다가 점 하나 찾으라고. 마음대로. 선생님 뭐로 찾을 거냐? 나 여기를 찾아야지. 얘가 지나는 점 중에 뭐가 있을까 봤더니 선생님 눈에 들어오는 건 0,-5라는 점인데 어떤 친구들은 뭐가 보일까? 5,0이라는 점이 보이려나? 상관없어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6,1이라는 점이 보이려나?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더. 2,-3이라는 점도 있겠지. 어쨌든 아무나 집어서 얘가 지나는 점 아무나 찾으면 되는 거니까. 진짜 아무나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풀고 있는 문제 중에 그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를 찾아놓게 되면 그 다음은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 풀이 방법에 맞게 계산하시면 선생님은 이 거리를 구하게 되는 거겠지? 어떤 친구가 이걸로 했다면 그 친구는 이 거리를 구하게 되는 거겠죠? 어떤 친구가 이걸로 했다면 거리가 이걸 구하게 되는 거겠지? 근데 보면 느껴지지? 결국엔 다 같다는 거야. 그게 정답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필기예요. 밖에 이렇게 시끄럽지? 자, 또 선생님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구나. 시간이 여기 몇 문제 하지도 않는데 후딱 가버렸네. 193페이지 193페이지 한 문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37번 시작해보세요. 1137번 이렇게 헛소리 할 때도 있어야지. 이거 한 문제만 풀고 쉬겠습니다. 기운 내서 하십시오. A라는 문자에 겁먹은 친구들은 아직 어린 거야. 아직 고등학생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수학에 문자가 없는 게 더 어색해야 돼. A라는 문자 때문에 막 싫고 풀기 싫어지고 걱정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문자 찾으려고 배우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지? 자, 고민은 요 정도까지만 할까요? 일단 판단했니? 두 직선 진짜 평행하다는 거. 평행한 거 맞거든요. 우리 고등학생들처럼 비교해보자. x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3분의 3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같잖아.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그러니까 기울기 같다는 의미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좀 어린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 y로 정리하니까 y는 하니까 4분의 3x? 기울기 4분의 3이구나. 이것도 넘긴 다음에 양변 4로 나눠서 정리하면 y는 4분의 3x, 기울기 4분의 3. 둘 다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평행한 거 맞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든 고등학생처럼 판단하든 둘 다 해야 된다고 선생님은 강조했지만 그래서 그림 그려볼까? 분명히 이 두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행하게. 좀 좁아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저 거리가 문제도 준 힌트가 뭐야? 이 거리가 4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 거리가 4가 됐으면 좋겠다며. 선생님을 꼭 믿어줘. 선생님이라서 지금 풀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원하는 이 거리가 4라는 걸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써먹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럼 직선도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다 되거든. 그리고 그 선택한 직선이 지나는 점 아무거나 진짜 다 되거든요. 정말 다 돼요. 선생님 눈에 들어오는 직선과 점은 그래도 편한 점이 좋지 않겠어? 보니까 요 직선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요거 x에다 a 넣어주고 y에다 0 넣어주면 이거 0이고 3a 빼기 3a가 0 되는 거 맞지? 맞나요? 네. 선생님이 고집 부리지 않을게. a, 0으로만 해야 정답 나온다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정말 다 되거든. 근데 선생님은 a, 0이 다른 어떤 점보다 제일 편하게 풀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서 이걸로 하려고. 선생님 말 이해되지? 네. a, 0 말고 다른 점에도 상관없는 거 알고 있죠? 네. 선생님이 정말 좀 시간 조금 아깝지만 고집 부려서 한번 해볼게. 이 직선을 보고 칠판 봐. 응? 만약에 다른 점 한번 해볼까? 어떤 것도 해야 되냐면 x에다 1 넣어봐야지. 그러면 x에다 1 넣으면 3 빼기 4y 마이너스 3a는 0이니까 4y는 3 빼기 3a니까 y는 누가 되면 되느냐? 4분의 3 마이너스 3a라는 점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만 되는 거 아니야. 이 점 가지고 푸는 학생이 혹시 있다면 그것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제일 쉬워 보여, 선생님 느낌에. 그러니까 x에 깔끔한 숫자를 넣어서 y에도 깔끔한 숫자를 넣어서 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숫자가 보니까 a하고 0이 보이네. 요게 선생님 눈에 들어왔거든. 여러분들 눈에도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같은 모양이니까 x에 a만 넣어주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아무나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얘와 얘 사이의 거리.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하나 a, 0과 얘 사이의 거리 구하겠습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벌써 암산 안 되는 친구들은 분모에 5라고 적었겠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암산 안 되는 친구들은 적으세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3 곱하기 a니까 3a 마이너스 4 곱하기 0은 그냥 0으로 둡시다. 거기다가 상수함 a 플러스 2까지 더한 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4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끝났네. 그치? 절대값 4a 더하기 2의 결과가 5만 넘겨서 계산한 게 20인 거지. 아까 이미 얘기했죠. 절대값 붙여서 20 만드는 거 두 개밖에 없어. 풀마 20. 맞지? 그래서 4a 더하기 2가 20이 되시던가 4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0이 되시던가. 그래서 a가 뭐던가 질문은 뭐였을까요? 그렇게 찾은 a 값 두 개 있잖아.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수고들 했어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한 타임만 더 하고 오늘 집에 가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수요일날 수업 몇 시? 11시래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남겨봅시다. 얼마 안 남았네요. 유형들 안에 뭐로 하지? 첫 문제 건드리고 나머지를 가져도 될까? 1141번 문제 뜯어다 읽어보자. 이거 뭐 거의 선생님이랑 바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 잠깐이라도 시간 된다면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니네. 해볼만 하겠다, 이것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자, 시작해볼까? 지금도 보니까 선생님이 고집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했지, 이 세상에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 이거 밑변과 그리고 여기부터 남은 꼭지점까지 이르는 수선, 아마 요게 높이가 될걸? 요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한 결과가 40 나와야 되나, 그치? 나누기 2까지 해서 20을 만들 거니까. 맞나요? 그럼 밑변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이 있나? 밑변은 어떻게 보면 되지? 그렇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 평행한, 둘 다 기울기가 2로 같아서 평행했던 이 두 직선 사이에 수직이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얘기였던 거야. 선생님 아무나 하나 또 찍는다. 어떤 점으로 할까? 요점에 목숨 걸지 마. 이 점 중요한 점 아니야. 나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은 나 이걸로 해야지. 이 점 중에 편한 점 아무나 찍을게. 0, 마이너스 하라는 점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이거 구하나 여기에서 여기 구하나 뭐 다르겠어요? 어차피 똑같은 걸 텐데. 그래서 밑변 구할게. 밑변을 구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대신 직선 일반형 바꾸면서 칠판 봐야지. 이 녀석의 일반형 2x-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과 얘와 한 점 0,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가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삼각형의 밑변 역할을 할 거다. 찾으러 가자. 그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분의 이제 암산 슬슬 시작해볼까? 0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절대값 10이라서 선생님은 그냥 10이라고 적을까 해요. 이제 암산하자. 공식 익숙해졌으면 그 공식으로 계산해 놓을 수 있는 분모하고 분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검사 한번 해볼게. 맞네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2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높이 찾으러 가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결과가 20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밑변의 길이가 2루트 5인 걸 찾아냈으니까 2분의 1하고 2 약분하면 루트가 남네. 루트로 나누면 정답은 루트 5분의 20이네. 유리하면 4루트 5가 되겠네요. 선생님 계산 실수하고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높이가 4루트 5가 되는 건데 저 높이도 어떻게 찾아? 여기가 이 문제가 터프가 된 이유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엔 이 높이가 4루트 5가 되야 된다고 하는데 이 4루트 5가 해석 잘해. 이 4루트 5가 결국엔 누구냐? 이름 좀 붙여야지. 점의 이름이 있었구나. 이 점의 이름이 P고 이 점의 이름이 Q였거든. 그럼 이 4루트 5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P와 Q를 연결한 직선 PQ와 원점이었던 0,0 사이의 거리가 4루트 5라는 얘기 아니었을까?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과 0,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였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어렵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풀 건 아니지만 생각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간다? 그럼 직선 PQ만 찾으면 되거든? 이 직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얘랑 얘까지의 거리를 4루트 5로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쪽에다 할게. 필기는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해주세요. 직선 PQ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을 거냐? 찾는 거 잘 봐. Y는 기울기부터 찾을까? 기울기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직선들하고 무슨 관계니까?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가 2라면 내가 찾는 PQ의 기울기는 뭐였겠어? PQ 기울기는 뭐였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지. 이거였겠죠. 대신 이런 점들이 몇 컴마 몇인지 현재 모르거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y절편은 모르니까 k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선생님은 솔솔솔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맞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푸는 상황이 되면 이런 처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힘든 일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찾으러 간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일반형 필요하니까 양변에 2배 하면서 넘겨볼게. 양변에 2배 하면 마이너스 x. 2배 하면 2y인데 넘일 거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2배 하면 2k는 0. 이렇게 나누는 게 편하겠죠? 아니, k를 왼쪽으로 넘길 걸 그랬나? 이미 이렇게 넘긴 거 냅두지 뭐. 다시. 정각선 사이 거리를 쓰기 위해서 이거 일반형으로 넘길 건데 2분의 1도 걸리셨거든, 선생님은. 그래서 먼저 2배 처리한 다음에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걔부터 얘들아 어디까지 거리가? 얘부터 0,0까지의 거리가 얘부터 0,0까지의 거리가 쓸게. 그게 높이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5분의 절대값 또 항상 들어간다. 0 더하기 2k 이거. 그게 문제가 말했던 높이 4 루트 5. 이제 말을 할게요. 절대값 2k가 넘기면 4, 5, 20. 절대값 2k가 20이니까 2k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래서 k에 들어갈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따라서 이 공간이 계속 선생님이 공간 확보를 잘 못하고 있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PQ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k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방금 계산한 거잖아. 플러스나 마이너스 10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1145. 그 질문이 뭐였냐면 PQ 또 일반형으로 하고 난리. 그럼 얘들아 잠깐만 여기다 하지 말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지 뭐. 어차피 같은 직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여기다 10 집어넣는 거지. 10 집어넣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따로따로 적을게. 이게 정답이던가 아니면 이게 정답이던가. 왜? 계산하는 과정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가자. 이걸 계산해서 얻은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었을 테니까. 그래서 k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넣어서 플러스 10을 넣어서 마이너스 10을 넣어서 정리를 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되는 게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20. 이게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럼 이건 그대로 냅두면 되고 이건 그대로 냅두면 되고 이거 마이너스 20으로 바꾸면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은 0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정답이 지금 2개가 나온 겁니다. 정답이 2개가 나온 거야. 계속 어려운 내용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 왜 정답이 2개가 나오느냐. 밑변의 길이는 이미 나왔지만 높이가 4루트 5가 되려면 여기에만 직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리랑 같게 해줄 수 있는 이 지점으로 만들어진 직선도 정답일 거거든. 정답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다는 얘기야. 이쪽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도 넓이가 똑같이 20이 나올 수 있는 거였을 테니까. 그래서 PQ를 연결한 직선은 PQ가 여기 있으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고 PQ가 여기에 있으면 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건데 문제가 조건을 말하고 있었지? PQ는 1사 쪽에 있는 점이다. 이거 정답 아니다. 이것만 정답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낸 둘 중에 두 직선 중에 하나는 위에 거고 하나는 아래 거란 말이지. 누가 위에 거를 말하고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누가 위에 거하게?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 얘를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 뭐게요? 위에 겁니다. 맞지? 이거 넘겼을 때 y절편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y절편이 양수가 되는 건 많이 지저분해졌지만 필기는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해줘.
요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A하고 B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1하고 2가 될 거고 정답은 1번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터프인 이유가 있어. 터프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필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갑시다.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봐.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가 20이 돼야 된다고 해서 첫 번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밑변을 찾았습니다. 그럼 밑변을 찾았으니까 넓이 20이 되려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를 뭘로 이용해서 풀고 있느냐? PQ를 연결한 직선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PQ를 연결한 직선의 정답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 왜 두 가지가 나왔느냐? 방금 말했듯이 원점부터 이쪽으로도 PQ가 나올 수 있지만 원점부터 이쪽으로도 PQ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중에 문제가 말했던 건 일사쪽에서 그려지고 있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 누가 일사쪽에 있는 직선인지를 찾았던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답 마무리를 했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필기 좀 해주세요. 나머지 위에 문제들은 과제를 할 테니까 자, 이제 우리 머리 써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1142번 문제 잠깐만, 어차피 1142번 하지 말까? 같은 유 문제니까 다른 걸로 할게. 1144번 설명 잘 듣고 나머지 문제 과제로 합시다. 1144번 4,3이라는 점과 이 점과 이렇게 감춰진 두 적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 이 문제를 처음 대하는 친구들의 풀이 한번 볼까 우리?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있는 친구들의 풀이 보여줄게. 그래도 풀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의 풀입니다. 봐봐. 문제가 뭐라 그랬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라며. 그럼 이건 나중 문제야. 일단 이거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시작하겠지? 루트 정과직선 사이를 쓰는 거니까 m제곱 더하기 1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절대값 4 곱하기 m 더하기 3 더하기 2m. 그러니까 4m 더하기 3 더하기 2m이니까 정리하면 6m 더하기 6m 더하기 3 나오네요. 얘들아, 이게 정과직선 사이 거리야. 저기. 그럼 이제 거리 구했으니까 여기까지 잘했어. 어쨌든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거리를 구해서 그걸 그 녀석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제 얘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거지. 이게 제일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제일 커지려면 M에 뭐가 들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막히는 거죠. 이게 언제 제일 커진지 모르겠는 거지. 생각해볼까? 얘가 커지려면 얘가 커져야 되거든. 근데 얘가 커지면 분자만 커지는 게 아니야. 부모도 같이 커져.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분자만 커지면 좋겠는데 분자가 커지는 것처럼 부모도 커지니까 같이 부모 분자가 커지고 있으면 이게 커지고 있는 건지 작아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치? 얘를 여기까지 해석을 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보다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지. 자, 우리는 이거 지금 처음 보고 있는 문제야. 문제에서 이렇게 잔뜩 감춰놓은 직선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길 바라도 해서 어쨌든 용기를 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표현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이런 기대는 좀 했다 선생님이. 듣고 있지? 이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썼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식이 얘처럼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2차 함수처럼 표현되고 있었다면 그때는 땡큐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표현했는데 식이 이렇게 됐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일 테니까 그때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아낸 식은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이런 형태로 나온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올바르게 알아나가면 되는 거죠. 들어봐. 대신 여러분들의 대답이 먼저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 보면 뭐 떠올려야 된다 그랬지? 맞아. 정점이야. 정점부터 찾는 거야. m 데리고 있는 값과 데리고 있지 않은 값으로 정리를 하고 그럼 m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x하고 y에 각각 누구하고 누구 들어가면 또 0짜리만 대답한다. 마이너스 2하고 누구 들어가면? 0 들어가면 자 그럼 같이 말하자. 저 직선 그리라는 질문이 들어오잖아. 그럼 첫 번째 대답은 당연히 못 그립니다. m이 누군지 몰라서 이 직선에 사용되고 있는 미정계수 문자 m이 누군지 모르겠어서 못 그립니다. 하지만 이 직선은 반드시 얘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말하는 학생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직접 써서 시행착오를 거쳤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최대가 언제가 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풀이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자, 들어봐. 그림도 한번 예쁘게 그려봐야지. A라는 점은 어디 있었냐면 이쯤에 있었어요. 4,3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잘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문제 나올 거야. 지금 내가 그려야 되는 직선 다시 그린다 못 그린다? 못 그린다. 하지만 반드시 어디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이 점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어떨 땐 이렇게 그려지겠죠? 또 해볼게. 어떨 때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또 그려볼게요.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m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르겠어. m 값이 누구냐에 따라 직선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 하지만 저기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건 절대 불변이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문제 확인하자. 문제가 뭐였지 얘들아? 최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찾는 거였지? 그럼 여기 그림 좀 볼래? 내가 m자리에 누군가를 넣었어. 그래서 이 직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직선은 A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 나오네. 요게 최대값인가?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m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를 넣어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때는 A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이만큼이 나오네? 아까보다 길어졌는데? 그럼 이게 최대값인가? 맞아? 모르는 거잖아, 그치? 계속 이렇게 표현되는 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직선들을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선생님 말 이해되면 좋겠네. 거리가 제일 짧은 직선이 누구냐면요. 짧아, 왜? 아이, 요 녀석이야.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하고 얘까지의 거리는 0이겠죠. 붙어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다가 거리가 이제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리가 이만큼 됐어. 직선이 이렇게 되잖아?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 이거보다 더 긴 직선 하나 더 넣어보겠다. 이거보다 더 길게 만드는 것도 있어. 뭐냐? 이렇게 생긴 거 있겠지. 이렇게 생긴 건 거리가 방금 표현한 것보다 조금 더 길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뭐가 제일 길게 나오게?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가장 긴 거리를 갖게 될까? 수직. 맞아. 정답이 누구냐면요. 계속 그려봐야지. 조금씩 더 보여줄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보다 좀 더 길어져. 분명히 이게 이거보다 긴 거 맞지? 그렇게 길고. 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리면 되나? 그런데 봐봐. 돌리다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거리가 갑자기 다시 줄어. 맞아? 이해되지? 거리가 점점 늘어나다가 회전이 많이 일어나면 다시 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거리가 점점 늘어나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직전에 정답이 내가 찾는 직선일 텐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누구냐? 방금 대답이 나왔는데 얘랑 정점을 연결한 이 녀석이 거리가 되게 해주는 직선. 그러니까 얘랑 수직 관계에 있는 이 직선.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때 이게 가장 긴 최대 D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들어봐. 여기가 점 A야. 그리고 내가 어떤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리고 싶어. 잘 봐. 그때 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거리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 그럼 점점 계속 하다 보면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 근데 언제 최대로 늘어나느냐? 정점과 A를 연결한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지? 이 직선. 이게 A까지의 거리를 최대가 되게 해주는 직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눕잖아? 그럼 거리가 줄어들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이쪽으로 가도 줄어들고 이쪽으로 가도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결론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직선이 4,3까지의 거리로 계산될 때 그 거리가 가장 길게 나오게 해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정점과 A라고 하는 점을 연결한 선분하고 수직이 되게 해주는 그 직선이 저 녀석이 될 때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찾으러 가자. 이거 기울기 찾으러 갈게. 기울기는 방금 말했듯이 요거를 연결한 선분하고 수직이 돼야 되는 거. 요거 기울기 좀 가볼까? 4-6분의 3-4니까 6분의 3. 기울기 얼마? 2분의 1. 그럼 이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기울기 얼마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암산할 수 있나? 요거의 기울기 지금 현재 정리하면 뭐 나오니? 저 직선 y로 정리하면 기울기 뭐 나와? 마이너스 m 나오죠? 그 마이너스 m이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m은 2일 때 정답이 되겠다.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1145번은 따로 과제되지 않을 테니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위에 있는 문제까지만 해오시면 되겠고요. 이거 유형 23번만 하면 끝나는데 유형 22번하고 뒤에 있는 유형 24번, 25번은 안 할 거거든. 아니야, 24번까지 해야겠구나. 일단 어쨌든 오늘 숙제는 1145번까지 1145번까지 과제를 하시고 오늘 또 6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 고생하고 진짜 고생드리면 집에 가서 조금만이라도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언제 만나지? 수요일 11시. 오케이. 오케이. 현욱이. 그냥.